저는 4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기막힌 일을 당해서 시댁과 거리를 두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남동생이 있고 시댁 쪽은 남편은 장남이고 동생 둘이 있습니다. 동생들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시댁 집은 시부모님만 살고 계시죠. 저희 친정집이 시댁보다는 좀 더 넉넉한 편이라서 결혼할 때도 보통 반반씩 한다던 집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미리 사두셨던 것을 팔고 다시 새 아파트로 신혼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큰 부잣집의 딸이나 되는 줄 아십니다. 사실 제가 부잣집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게 사는 정도이고 다행히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것 뿐이었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장사를 해오시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오신 덕을 저와 남동생이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댁은 생각보다 너무 돈 쪼들려서 살고 있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돈 쓰는 일이라면 벌벌 떨더라고요. 철물점을 하면 괜찮게 벌지 않나요? 남편 말에 의하면 살면서 한 번도 가족 여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반찬 가짓수들이 2개 이상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반찬에 손도 못 대게 해서 그냥 아끼노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김치를 김치통에서 빼서 한 접시를 덜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면서 김치를 덜어내라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반찬이라도 많이 담았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식구도 많으니 김치도 좀 더 넉넉하게 접시에 담은 것 같은데 딱 먹을 만큼만 놓을 것이지 많이 덜어놨다고 그 와중에 티격태격 하는 걸 보고 참 희한한 광경이었죠. 김치 그게 뭐라고. 사람이면 맨날 먹는 김치를 좀 넉넉한 상에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딸이랑 더 올리지 말자 올리자 씨름을 하더니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새 며느리가 첫인사 오는 날에 장도 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냉장고에 음료라고는 딱 보리차만 가득 있었고 그 흔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장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장을 보면 10,000원 이상은 절대 안 본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기본 20만 원이 아니던가요? 무슨 장을 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야채 칸에 있던 팽이버섯이 오래되어서 상한 것 같으니 버려야지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찌개에 넣는 것을 보고 아무 말 못했네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늘상 그러고 살았다는 건데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일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때 끓여주신 거기에서도 찌개를 조금 덜어냈고 조금만 가져다가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주로 밖에 나가서 제가 밥을 사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시부모님은 돈을 수없이 쌓아놓을 줄 알아야지 저는 쓸 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생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세댁이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할 일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고 주말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 말이다. 네 아빠 딱 말이다.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서 하도 팔라는 사람이 많아도 안 팔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좋게 쳐준다길래 팔았어. 아 그랬어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받으셨어요? 30억 조금 넘게 받았다. 30억이나요? 그렇게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더 욕심 안 부리고 팔았다. 엄마 잘 팔았어요.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30억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그 돈을 다시 부동산이나 다른 것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니까 혹시라도 눈여겨둔 곳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30억이라는 말에 입을 쩍 벌리고 침을 굴꺽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거 내 돈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이야.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입단속을 제대로 시켰지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말에 남편과 함께 할 말이 있다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그런 부름을 하시지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 한 칸만 놔두고 집안 살림이며 집기들을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짝이 없던 시부모님들이 물건들이 다 오래되어서 구질구질하다며 자식 새끼도 다 잘 키웠고 남부럽지 않은데 집이 거지 집구석 마냥 늘어져 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등 가구들을 밖에 모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닌 저한테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이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로라 아빠도 그럴 돈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없기는 뭐가 없냐? 로라 아빠 말 들어보니까 사돈네 집은 엄청 크고 좋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집은 아니어도 깨끗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깨끗하게 사시는 것은 대찬성인데요. 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은행에 수없이 돈을 넣어주셨다면서. 그랬더니 감히 어디서 시부모의 돈을 넘보냐면서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은행에 돈 있다. 하지만 꿈도 꾸지 마라. 그 돈은 소중한 돈이다. 어디 그런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니? 어머님, 아버님, 돈은 소중하고 며느리 돈은 소중하지 않아서 지금 저한테 한두 푼도 아닌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 좀 하라고 했더니 맞지 맞아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자식들이 다 알아서 리모델링이니 뭐니 해주던데 너희들은 말이라도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게 하니? 그리고 또 너네들이 왜 돈이 없니? 네 장인이 땅 팔아서 30억이나 벌었는데 그 돈은 돈이 아니니?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째려봤더니 남편이 난처한 듯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요? 장인어른 돈이지 내 돈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사람이 아니냐? 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데 난 거지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냐?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모은 돈은 쓰기 아깝고 사돈돈 이렇게 해서라도 뺏으시고 싶으신 거죠. 제 부모님이 30억 받고 땅을 팔았다는 말 들으시고 그 말에 환장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머니 남의 돈이니 탐하지 마시죠.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도 쫀쫀하고 공색하게 돈을 안 쓰려고 아끼시길래 그때마다 돈을 좀 쓰고 살자고 했더니 아예 호구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돈도 끊었습니다. 아쉬우면 남편 보고 본인 돈이 생기면 드리라고 했어요. 다 같은 부모님인데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 드리지 않으면서 시부모님께만 드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어요. 세상에 어쩜 멀쩡하던 집을 일부러 부숴놓고 그렇게 아끼는 살림살이도 다 버리고 아예 다 새 걸로 저보고 다 사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에도 며느리 입속에 김치 한 쪽이라도 더 많이 먹을까 싶어서 아까워서 김치 한 접시도 손에 벌벌 떠시는 분이 30억이라는 소리에 어떻게 해서든 그 돈 쏙 빼먹어야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돈 많은 사돈기에 들어가면 그깟 돈 며느리 통에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시집보낸 딸 집도 사줬는데 까짓것 그 돈 조금 안 주고 뻑이겠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부모님을 놔두고 저 혼자 올라와 버렸는데 얼마나 시부모님이 남편 교육을 시켰는지 뒤에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진상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건 그냥 어차피 다른 데 가서 말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말했던 거야.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평생을 돈 아끼고 사느라 남들 사는 것처럼 못 해보고 사셨잖아. 로라가 그랬대. 외할머니 집은 냉장고도 크고 먹을 게 많고 집도 깨끗하고 좋다고 자랑했대. 그래서 어쩌라고.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넘보시냐 말이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제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해도 남편을 자꾸 기분 좋게 돈 좀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죽으다 깨어나 절대로 은행에 넣을 돈을 쓰실 분들이 아니시라면서 다 자식 덕을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돈 좀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나한테 돈이 어디가 있어서 돈을 드리자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너는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뭐 얼마나 해드렸어? 그랬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매달 월급 통째로 너 줬잖아. 너 좀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앞에다 두고 남편이 지금까지 얼마를 벌어왔는지 보여줬어요. 네 눈이 안 삐었으면 잘 봐봐. 네 월급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이것저것 해서 마이너스다. 남들은 직장만 한다고 월급의 70%까지 저축을 한다고 난리던데 너는 네 월급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도 마이너스야. 시댁에 용돈 드리고 갈 때마다 식사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집안 경조사 때도 우리가 다 내고 네가 벌어온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것을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돈을 너네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것 아니니?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나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새 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지 한참을 방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 휴대폰 두고 들어갔길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오빠 웬만하면 엄마한테 돈 드려. 올케한테 돈도 많은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내가 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할까? 나중에 엄마 갚으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찌겠어, 시어머니가 갚는다는데. 엄마가 그냥 못 갚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 카톡 내용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었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시댁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 연차 내고 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남편과 결혼할 때 왜 그토록 반대했었는지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에 어김없이 시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급해서요. 미안하지만 꼭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대로 몇 천이 필요한데 언니 당장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요, 돈 없는데요. 어머님께 수없이 빌려왔다던 어머니 아버님께 빌리시죠? 그랬더니 성질을 내면서 화를 냈어요. 왜 다들 이 집 식구들은 시부모님이 넣어뒀다던 수억 원의 은행 돈 말만 꺼내면 왜 이렇게 예민한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언니도 참 이상하더라.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에 신경을 써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도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아무튼 빌려줄 돈 없어요. 언니 그렇지 말고 제가 지금 언니한테 찾아가서 말할게요. 아니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집을 가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랑 남편이 통화를 한 모양인지 반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갔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냥 모른 척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주 냉담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내가 집 잘 지킬 테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하루 좀 있다가 와. 네가 집이 어딨니? 내 집은 걱정 말고 네가 당장 묵을 집이나 알아봐라. 네 집 창고에 넣어뒀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남편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얘기해줬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을 옷가지들은 경비실 앞에다 말해두고 써놨으니까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이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날뛰었지만 그래봤자 했죠. 하루아침에 산거지로 갈 곳 없는 몸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달라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이혼만 하지 말아라.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남편한테 제가 없으면 알거지인 것을 아신 거죠. 적당히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마누라 덕 좀 보면서 잘 살았을 아들을 이혼시키셨으니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후회했을 거예요.